비슷한 듯 다른 연민과 공감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정여울 작가님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민과 공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승섭 선생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본 사례예요. 마틴 루터 킹이 돌아가셨을 때 그 흑인 인권 운동을 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죽음으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미국의 한 교사가 이 마을에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었던 아이들이 다 백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인 아이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혼자 이제 흑인 교사로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지,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하나의 실험을 해봐요.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다 백인이지만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니? 라고 했더니 애들이 네, 뭔지 알고 싶어요. 이제 아이들 초등학생이니까 갈색 눈과 파란색 아이들을 나눠요. 예. 나누는 것 자체가 차별이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나눠보고,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예, 더 뛰어난 존재라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처음엔 당황해요. 예, 정말 그런가? 선생님이 말하니까 뭔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그런 대접을 해주는 거죠.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한테는 운동장에서 5분 더 놀게 해주고, 예, 새롭게 생긴 정글짐에서는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만 놀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특권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서로 섞여 있던 갈색 눈과 파란색 눈을 구별하지 않던 똑같은 백인 아이들이, 예, 이제 선생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차별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정말로 수학을 잘하는 파란색 눈을 가진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수학 문제를 못 풀더래요. 예, 기가 죽어서.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실험을 하다가 이제 뭔가 아이들한테 교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갈색 눈이 아니고, 어머, 선생님 실수를 했네? 갈색 눈이 아니고 파란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더 훌륭한 존재야. 그런데 너희들 몰랐지 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행동한 게 잘못된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또 아이들이 막 마치 복수하듯이 이 푸른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갈색 눈 아이들을 괴롭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더래요. 예, 차마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자기가 며칠 동안 괴롭힘을 당하니까 고통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마 똑같이 갚지를 못하더래요. 예,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 그러니까 흑인들이니까 저런 고통을 당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흑인처럼 고통을 받으면 함부로 차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당해본 사람들은 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나면 고통을 치유하려고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을 융 심리학에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해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건 뭐냐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남을 치유해 주는데도 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으로부터 치유되는 그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 그래서 연민에서 공감으로 바뀐다는 것은, 내가 지금 ARS로 이 몇천 원 또는 몇만 원 기부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안 바뀌는구나.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아파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보내온 시간, 예,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인칭과 2인칭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나먼 타인의 고통을 그들은, 예, 그는, 그녀는 이런 식으로 멀리서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으면 이것은 아직은 연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아프구나. 당신이 아픈 걸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나. 이건 2인칭이거든요. 훨씬 더 가까이서, 예, 머나먼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당신, 바로 옆에 있는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고 나도 같이 눈물 흘리고 나도 함께 아파하는 것이 공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연민과 공감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지성의 힘인 거죠. 사실 타인의 고통에서도 연민과 공감을 구분하는 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의 언어를 그냥 수동적으로 흡수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지성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배움으로 끊임없이 지성의 핵심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만 옳고 내가 제일 옳고 당신은 분명히 틀렸을 거야. 당신보다 내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타인의 죽음을 다루는 미디어의 보도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일단 너무 빨리 판단해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특히 연예인들이 뭔가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될 경우에 아직 수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보도하는 언론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한다면 함부로 그의 죽음의 원인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기다리고 더 탐사하고 더 정확하게 취재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확하지 않은 그 정보에 대해서 벌써 유포해버리고 우울증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거야라고 추측하는 것, 섣불리 판단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를 때는 차라리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 모름에서 시작한 다음에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알아보자. 제대로 한번 취재해보자. 그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래서 타인의 아픔을 듣는 것,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지려면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이 이런 의미였군요. 뭐 단순히 타인의 아픔이나 죽음에 대해서 뭐 제목 한 줄로 표현되는 사건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동시대인으로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 그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공감함으로써 타인의 아픔, 고통과 타인의 죽음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가슴에 가장 와닿는데요. 남의 아픔을 너무 쉽게 우리가 이야기거리로 전락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이 연민과 공감이라는 우리 안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외적으로도 사건, 사고들이 좀 많았는데요. 타인의 혹은 타국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 1년 정도의 데이터 검색어를 좀 보면요. 특히 2020년 10월 그리고 12월에요. 이 타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한 내용을 좀 봤는데요. 이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타인의 고통에 무감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얘기를 좀 살펴보니까 역시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후에 좀 고립이 되거나 단절로 인해서 벌어지는 뭐 죽음이나 사건에 대한 뭐 무관심 혹은 비난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예전보다 너무 공감할 줄 모른다, 무감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나 댓글이 늘면서 검색량이 좀 높아진 건데요. 좀 씁쓸한 반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로 타인의 고통에 더 눈과 귀를 기울여야 했을 때인데 오히려 또 둔감해졌었다는 건데요. 이런 현실을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여울 작가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